아이리버를 창업했던 양덕준 사장이 6월 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70세면 아직 한창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원래 뇌졸중 지병이 있으셨다고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양덕준 사장의 가장 큰 일이었던 아이리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누구나 아이리버에 대한 기억들 조금씩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양덕준 사장 하면 아무래도 아이리버를 먼저 떠올리긴 하지만 사실 양덕준 사장이 아이리버를 떠난 거는 꽤 오래전 일이에요. 벌써 2008년 정도 이제 회사를 떠나서 민트패스라는 새로운 이제 PMP 이런 거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경영하셨고요. 터치스크린 기반의 PMP 이제 민트패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이 막 나오고 막 뜨고 그럴 때라서 휴대용 미디어 기기 이런 게 사실상 이제 퇴장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때였죠. 아이리버 뿐만이 아니라 민트패드도 그렇고 양덕준 사장이라는 존재 자체도 조금씩 좀 흐려지기 시작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양덕준 사장은 저도 일을 시작하던 아주 초기에 연락을 좀 몇 번 주고받은 적이 있긴 한데요. 아이리버라는 좀 성공한 브랜드를 확실히 갖고 있으신 분이기도 하고요. 또 MP3 플레이어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죠. 한국의 스티브 잡스다 이런 비유도 있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본인이 이제 앞에 드러나서 본인이 좀 유명세를 탄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벤처 1세대 분들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죠. 근데 인터뷰도 사실 많지 않고요. 거의 사실 얼굴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 결국에 이제 제품 아이리버였죠. 아이리버는 참 많은 기억들을 남기고 지금도 여전히 팬도 있고 좀 좋은 제품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리버는 2000년대 초반, 중반 절정일 때 아이리버죠. 그때 아이리버가 대박을 쳤던 제품들이 많기는 하지만 기억에 딱 남긴 제품은 저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대중적인 성공으로 첫 번째로 꼽는 거는 프리즘인데요. 이게 이제 아이리버를 반영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또 상징성 가진 제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뒤로 또 대박을 쳤던 크래프트가 있었죠. 사실 이제 이거는 프리즘의 후속기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아이리버의 가능성 그 보여준 가장 의미 있는 제품은 MP3 CDP IMP350 슬림X라고 부르는 그 제품이죠. 사실 요즘에 젊은 분들은 MP3가 뭔지도 모르고 보여주면은 이게 뭐 하는 기계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MP3 플레이어는 정말 엄청난 최신 기술이었고요. 삶의 일부를 바꿔놓을 정도로 큰 영향력이 있었고 또 음악 산업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기기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MP3 강국이었어요. MP3 플레이어는 처음 기술을 갖고 있던 회사도 우리나라고 그 기술 가지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첫 상용화 제품 나왔던 것도 1998년 세안에서 나왔던 MP맨이죠. 미래의 기술이었었고요. 어떤 의미였냐면 모든 음악을 들을 때는 미디어를 넣고 음반을 넣고 듣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 미디어들은 다 뭔가 모터를 돌려야 됐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나 CD 플레이어나 어떤 음악을 들으려면 뭘 돌려야 됐죠. 그러니까 뭔가 모터 돌지 않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기는 MP3 플레이어가 우리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음질이 썩 좋지 않았고요. 그렇게 작지는 않다. 카세트 플레이어 정도, 워크맨 정도 크기다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전력 문제도 있었죠. 배터리 하나 넣어야 몇 시간 못 들었었거든요. 무엇보다 플래시 메모리가 너무 비쌌어요. 그 작은 크기와 이 특징을 잘 살리려면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보통 MP3 플레이어 사면 기본이 16MB, 기가 아닙니다. 16MB짜리를 많이 썼었고요. 32MB가 한 10만원 정도 내려오면서 그게 대중화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32MB면 조금 꽉꽉 눌러서 음반 하나가 들어가는 게 32MB 용량이거든요. 한 곡에 한 4메가 정도 보잖아요. MP3 한 곡에 한 4메가 정도 보잖아요. 그럼 8곡에서 잘 넣으면 10곡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32메가 정도
됩니다. 제가 256메가짜리 mp3 플레이어 샀던 게 2003년? 뭐 4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만 해도 그게 굉장히 좀 사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였었고요. 뭐 256까지 필요해? 뭐 128메가 정도 바이트면 네, 음반 몇 개 들어가고 그 정도면 하루 듣잖아.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 용량의 장벽을 깬 mp3 플레이어가 바로 mp3 CD 플레이어죠. 그러니까 CD 플레이어랑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가 듣는 mp3 파일을 그냥 CD로 구운 다음에 그걸 재생하는 플레이어인 거죠. 그렇게 나왔던 아이리버의 첫 제품이 IMP100이었거든요. 저 이거 좀 굉장히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좀 두껍고 좀 둥글둥글한 이미지여서 사실 그때 쓰던 소니의 CD 플레이어가 굉장히 얇고 세련됐었어요.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 좀 투박하고 좀 못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그 안에 mp3 구워놓은 거 700메가 정도를 그냥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 700MB를 플래시 메모리로 산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죠. 근데 그거를 한 장에 한 500원, 1000원 하는 공 CD를 사서 음반이 한 15개, 20개 정도는 들어갔던 그런 거니까, 네, 기존의 CD 막 10장, 20장씩 이런 케이스에, CD 케이스에 갖고 다니던 거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뭐 아까 얘기했던 소니 CDP랑 비교하면 정말 못생겨서 들고 다니기도 싫었는데, 네, 그리고 음질도 당시 뭐 CD 플레이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었고요. 당시 그 MP3를 재생하는 DSP 칩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아서 소리가 좀 가볍고 떴었어요. 아이리버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MP3 플레이어 만들던 회사들이 음향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조금 부족했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CD에서 MD로 넘어갈 때였었고요. MD에다가 다 CD 녹음해서 MD 플레이어로 음악 들을 때였는데, MD가 사실은 지금 들어도 소리 굉장히 좋죠. MD가 좀 사라진 게 좀 한편으로는 아쉽긴 한데, 아이리버가 나오고 또 그때 비슷한 시기에 MP3 CD 플레이어들이 꽤 여러 개 나왔었어요. 제가 그때 잡지사에서 일할 때였는데, 벤치마크 테스트를 MP3 CD 플레이어로 하자. 그래서 그걸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소니나 필립스를 비롯해서 국내 기업들도 꽤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아이리버가 그냥 독보적으로 1등이었어요. 1등은 놔두고 2, 3, 4등을 골라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었고요. 뭐 아이리버가 나중에 인기 있을 때도 어땠냐면 시장은 그랬어요. 그냥 1위는 아이리버인데 우리가 2등이에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때였었어요. 이게 잘 되고 나서 좀 신경 쓰이던 디자인이 확 달라져서 신제품이 나왔죠. 그게 이제 슬림엑스라고 부르던 아이리버 IMP350이죠. 이건 제가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즐겁게 잘 썼던 제품이에요. 그 이제 건전지 대신에 금연이 들어가던 그 검전지라고 부르는 납작한 배터리를 넣으면서 소니 못지않은 디자인을 가졌고요. 그만큼 얇고 예뻤어요. 그때 광고 카피가 소니였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광고도 감각 있게 잘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음악 듣는 기기를 거의 평생 처음으로 소니에서 아이리버로 바꾸는 계기가 됐던 제품이 바로 그거죠. 네, 음질도 괜찮았고요. 좋은 거는 물론 그때 쓰던 MD 플레이어가 저는 훨씬 소리는 좋았지만 지하철에서 음악 듣고 그러기에는 이만한 게 사실 없었어요. 제가 듣는 음악들 넣어서 듣고 다니면은 이만한 게 정말 없을 때였거든요. 그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갔고요. 뭐 흠잡을 데가 사실 없는 제품이었어요. 그 디자인의 변화는 사실 이제 이노 디자인과 협업이 이제 여기서 시작된 건데, 디자인을 외주 전문가에게 맡긴다라는 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흔치 않은 일이었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선진적인 판단인데, 굉장히 잘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리버의 기능들이나 UX는 거의 MP3 플레이어의 표준이 됐죠. 아이리버는 MP3 CD 플레이어가 거의 주력이긴 했는데 이후에 플래시 메모리를 쓴 제품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환점이 된 게 바로 IFP100, 바로 이제 프리즘이죠. 딱 세모로 프리즘 모양으로 생긴 기다란 모양이었었고요. 한쪽 면은 디스플레이가 있고 한쪽 면은 버튼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배터리를 넣는 그런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를 가졌죠. 다 그냥 전자제품 하면은 네모나게 만들 때였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이 나온 거죠. 여기에 이제 AA 건전지를 하나 넣고 20시간 정도 썼어요. 거기에 AA 건전지가 들어가니까 사실은 안에 기판이나 부품들은 굉장히 작아진 거죠. 그러면서 목에 걸고 다닐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휴대폰도 다 휴대폰 고리 다 끼고 다닐 때였어갖고 MP3 플레이어가 그 고리를 이어받으면서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그 목에 걸면 이어폰도 바로 여기서 딱 떨어지니까 거추장스럽지 않고 음악 듣는 게 훨씬 편하고 즐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박을 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었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려지면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러면서 이 디자인이 계속 진화하면서 네, 뭐 크래프트 같은 그런 제품들이 나왔고 나중에 뭐 T 뭐 60, 뭐 70 뭐 이런 제품까지 이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거죠. 이때 또 아이리버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어폰이었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모델부터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당시에 이제 MP3 플레이어는 자체적으로도 음질이 썩 좋지 않았는데 또 중소기업들이 뛰어들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번들 이어폰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은 뭐 당연히 번들 말고 다른 이어폰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문화가 자리 잡혔지만 그때는 이어폰에 돈 쓰는 거는 오디오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어폰을 몇만 원씩 주고 사서 듣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MP3 플레이어를 쓰려면 별도 이어폰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소리가 뭐 점점 좋아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번들 이어폰이 정말 아주 싼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몇천 원 더 줘서 조금 좋은 이어폰이 들어가면 이 MP3 플레이어는 음질이 좋구나, 이 회사 거는 음질이 좋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리버 분들한테도 이야기 많이 하고 뭐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거는 유저들의 목소리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 결정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제나이저 MX400이 MP3 플레이어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리버가 음질이 좋다라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이리버는 진짜 잘 나갔어요. 뭐 미국에서는 아이팟이 대세긴 했지만 아이팟이나 뭐 애플 쓰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리버를 선호했고요. 나중에 뭐 여러 경쟁사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딱 베낀다기보다는 그냥 누구든지 만들기 쉬운 제품이었던 거죠. 음악을 재생한다라는 기본 기능은 빤하고요. 그걸 결정하는 게 음악 코덱과 DSP 칩에 달려 있는데 그 사운드 칩 같은 경우는 뭐 아이리버가 독점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만드는 것들 갖다가 잘 조립해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금세 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됐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치열했어요. 한편으로는 재미있긴 했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2003년쯤인가 삼성전자가 MP3 플레이어 사업을 포기할까 말까 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해에 이제 1등 하지 못하면 MP3 플레이어 사업 접는다, 뭐 이런 소문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MP3 플레이어가 삼성 브랜드는 예비였죠. 예비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작고 예쁘면서 음질도 좋고 성능도 좋고, 그러면서 삼성에서 전용 이어폰도 만들기도 하고요. 막 10몇만 원짜리 이어폰 저 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런 이어폰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좀 음악 시장에 굉장히 공을 들였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음질하면 딱 통하는 코어니 버티고 있었죠. 그러니까 코어는 여러 가지 음장이라든지 또 기본 소리도 굉장히 좋았었고, 음악의 이퀄라이저 세팅 같은 거 굉장히 잘해서 코어로 들으면 소리가 다르구나 라는 인상을 계속 줬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아이리버도 계속 진화했고요. 이 MP3가 거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시장이 변화하기 시작했죠. 한 2007년, 8년 정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도 밖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옛날 얘기 같은데 PMP라고 요만한 한 4인치, 5인치대 디스플레이를 가진 그런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그걸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하던 일이 음악 듣는 거에서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걸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리버도 PMP를 내놨었고요. 또 전자사전도 그때 한창 핫해서 전자사전 시장도 커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핫한 제품들을 계속 내놓긴 했는데 거기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했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스마트폰과 스트리밍이 음악 듣는 데 중심이 되면서 아이리버의 핵심인 음악 재생 MP3 플레이어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쯤에 이제 양덕준 사장도 나와서 다른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그 사업도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아이리버는 애플의 아이팟이랑 비교가 많이 되긴 하는데 그 비교를 또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냥 좀 짧게 얘기하면 아이팟은 아이튠즈의 단말기로 시작했던 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그게 차별점이었죠. 아이팟이 결국에 영향을 가진 거는 콘텐츠 플랫폼을 갖고 있었고 그 콘텐츠 플랫폼을 가장 잘 쓰기 위한 단말기 같은 기기가 아이팟이었던 거죠. 아이리버는 좀 음원이랑 그런 부분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MP3 플레이어는 어쨌든 불법 복제라는 그 부담을 항상 안고 있었죠. 뭐 복제 방지 이런 것들 들어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그냥 받아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리버도 음원 사업을 같이 시작하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아스테렌컨이라는 이제 고음질, 고급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또 자체 음원 서비스를, 고음질 음원 서비스도 시작했었는데, 어쨌든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었고 쉽지 않은 비즈니스이기도 하잖아요. 늘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기기도 잘 만들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고 트렌드도 앞서가고 또 어쨌든 뭐 디자인 예쁜 거 잘 뽑지만 결국 서비스나 플랫폼이 항상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MP3 플레이어도 바로 그냥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뭐 특허 관리까지 모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의 한계를 보여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사례가 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양덕준 대표는 꽤 큰 영향력을 보여주셨고요. 늘 더 나은 제품 만들고자 했었고 또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아이리버는 디자인이 다르든 뭐 음질이 다르든 기술력이 다르든 뭐 좀 다르다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었어요. 아이리버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 경쟁력 같은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잘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례죠. 물론 사업은 뭐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렇다고 또 양덕준 대표가 아이리버 이끌던 시절에 그 만들어냈던 그 가치나 제품들이 남긴 흔적들이 흐려지거나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2000년대 아이리버가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편안히 쉬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